307페이지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눈감게 한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개인주의는 국가와 사회보다 개인이 어떤 식으로든 우선시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집단주의는 개인보다는 국가나 사회가 더 우선한다는 관점이다. 두 입장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 어려운 주관적 신념의 측면을 갖는다. 사실상 상호 논박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서구에서 지지되어 왔고 집단주의는 동양에서 지지되어 왔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그야말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각각이 극단화되었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을 발생시킨다.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된다. 이기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체의 손해를 감수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전체주의는 반대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기주의와 전체주의의 모두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기주의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 안에서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사회는 그 행위를 처벌하거나 그 개인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기적 행위가 타인에게 표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개인의 이기적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시스템을 갖췄다. 따라서 아무리 이기적인 개인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기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어렵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주의다. 국가나 사회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개인들을 희생시키려고 마음먹는다면 개인은 도저히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인류는 근현대 기간 동안 사회가 전체주의 모습을 띠는 경우에 얼마나 폭력적이고 공포스럽게 행동하는지를 충분히 경험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냉전시대의 공산주의 체제는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으며 사회를 폭력의 광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때문에 전체주의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앞서 우리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개념도 그 자체로 부정적이지 않는다. 어떤 개념도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생산수단, 보수, 진보, 엘리트주의 등 모든 개념은 항상 가치 중립적이다. 그 자체로서 좋거나 나쁜 개념은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체주의만은 언제나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쉽게 말해서 전체주의는 욕이다. 연습해보자. 우리 사장님은 전체주의적이다. 우리 교수님은 전체주의적이다. 그 대통령은 전체주의적이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전체주의를 조금 더 알아보자. 전체주의가 탄생한 배경은 근대 자본주의 시기의 경제 대공황부터이다. 우리는 앞서 역사 파트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 국가의 노력을 알아보았는데 미국은 정부가 시장을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로 러시아는 시장을 폐지하고 정부가 강력히 경제체제를 추진하는 공산주의로 이를 해결하려 했다. 이외에 특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려웠던 국가들은 전체주의적인 모습으로 변모해갔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다. 경제 위기는 필연적으로 사회에 전체주의한다. 이탈리아에서도 대공황이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자 강력하고 배타적인 국가 중심의 체제를 강조하는 무솔리니가 등장해서 파시스트 당을 만들었다. 이 파시스트들은 이념을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이탈리아 파쇼에서 유래한다. 결속, 단결, 묶음 등을 뜻한다. 이후 파시즘은 극단주의,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단어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무솔리니는 파시즘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무솔리니는 파시즘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지만 그의 이념과 사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도 무솔리니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도 무솔리니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가 독재를 한 것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실제로 무솔리니의 이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주의 정책을 옹호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정책으로 이념을 급선회하는 등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는 파시즘에 대해서 파시즘은 고정된 신념 체제라기보다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확한 이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독재자들처럼 인종차별을 내세우거나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지도 않았다. 정확한 신념과 행동이 부재했던 까닭에 우리 기억에 그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반면 전체주의자로서 우리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인물은 히틀러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원래는 화가 지망생이었다. 화가가 되기 위해 비엔나로 가서 미술학교에 응시했지만 2번 연속 불합격하고 그는 분노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당시 예술의 분위기가 히틀러의 화풍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유럽, 특히 예술가 천재들이 도시였던 비엔나에서는 사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고전주의 화풍보다는 화가의 내면의 비엔나의 사물을 묘사하는 고전주의 화풍보다는 화가의 내적인 표현 능력을 통해 사물을 과감하게 왜곡하고 해석하는 표현주의, 야수파식의 그림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히틀러는 풍경이나 건물을 세밀히 묘사하는 고전주의 화풍을 고집했고 그는 이러한 특성이 화가의 꿈을 이루기에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히틀러는 화가로서 펼쳐보지 못한 미적 재능을 정치에 활용했다. 자신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강렬한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콧수염을 특이하게 깎고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 나치당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는 갈고리
갈고리 십자가 모양을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으며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해서 비범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정권의 이념을 시작하거나 대중을 선동하는 데 탁월했던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전체 속에서만 개인의 비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의미를 축소하고 국민의 생활에 강력히 개입했다. 대공황이 유럽을 강타할 당시 310일 중간